네, 금융권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. 퇴근길 머니. 오늘은 경제금융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? 동반 서킷 브레이커. 시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더 주저앉은 패닉셀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 말 그대로 패닉 장세 그 자체였습니다. 예. 장 초반부터 낙폭이 빠르게 커지더니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건데요. 예. 이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입니다. 네.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건 그만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의미인데요. 예. 이 코스피의 경우 장마감 기준 12% 넘게 폭락하면서 2001년 9.11 테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. 예. 코스닥 역시 14% 하락하며 이 천선마저 붕괴됐습니다. 중동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영향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 50위까지 모든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랬군요.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%, 9% 넘게 떨어지면서 이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입니다. 예. 우리뿐만이 아닙니다. 글로벌 시장도 전쟁 모드란 키워드인데 이번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처음에는 비교적으로 선방했던 미국 증시도 결국 하락세를 면치 못했네요. 네,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이 전쟁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입니다. 예. 이 장중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는데요. 이 월가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도 28선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말 그대로 전쟁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예. 이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에선 일정한 흐름이 나타납니다. 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가장 먼저 급등을 하고요. 이번에도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란 공습 사태 이후 10% 넘게 뛰면서 이 시장 불안을 반영했습니다. 예.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우려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. 이 전날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0.56% 상승했고 이 원달러 환율도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1,5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. 예. 이 원달러 환율이 1,50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. 정리하면 주식은 흔들리고 유가와 금, 달러는 오르는 전형적인 전쟁 장세가 나타난 건데요.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자,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 경제, 특히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커지는 요일 쇼크, 오일 쇼크 공포인데 정부가 오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죠? 네, 오늘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에너지, 화학, 또 소재, 장비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. 에너지의 경우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단기 수급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. 이 문제는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입니다. 정부는 수입 나프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이용 비중이 54%에 달해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나프타를 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업계 역시 생산 원가가 치솟으면서 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이에 정부는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 국제 유가가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 중동 외 물량 확보,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등의 조치를 이 사전에 준비하고 또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기업 지원도 강화합니다.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원유 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90%에서 100%로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? 중국 양회가 개막을 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또 하나의 큰 정치 이벤트죠.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. 첫 4% 성장률을 얘기했네요. 네, 오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이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. 이번 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또 경기 부양 방향입니다.
당초 시장에선 중국이 최근 3년 연속 5%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한 만큼 예. 올해도 5%를 유지할 가능성을 점쳤는데 이번엔 중동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. 이 중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경제 성장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예. 일각에선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4.5에서 5%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데요. 중국이 건국 이래 한 번도 4%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었던 만큼 네. 이 수치가 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난해 양회에서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회 직전 중국산 수입품에 10%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흔들기에 나선 바 있죠. 네. 오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습 사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외교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사입니다. 네, 4월의 만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양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퇴근길 머니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눈여겨볼 일정들 정리해 볼까요? 네, 먼저 내일 K뱅크가 상장을 합니다. 네. 이 K뱅크는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이 여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전쟁 변수로 조정 국면이라 이 추가 자금 조달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2%로 낮은 점도 이 초기 수급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또 금요일엔 시장 향방을 좌우할 대형 변수인 2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예. 앞서 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가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면서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같은 흐름이 2월까지도 지속이 되면 예.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. 또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미국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. 예. 뉴욕 증시 개장 시간이 이 한국 기준으로 1시간 앞당겨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 시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네, 주요 일정들 잘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퇴근길 머니 양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